자, 11월 9일 월요일 밤 9시쯤에 화이자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임상시험에서 90% 이상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하게 되었는데 9일 밤 현재 시간 11시 좀 넘고 있는데 유럽 증시와 다우 선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밤 11시 정도인데 프랑스가 8%, 독일이 6%, 다우 선물이 6%, 나스닥 선물이 0.7% 정도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자 관련주 제가 분류해 놓은 종목 위주로 분석해 보겠으며 정말 세부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핵심 관련주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추세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정치 테마주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그 사람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어떻게든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관련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에 대한 관련주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켜버리면 되는데 주가가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지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게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그리고 상한가 간 두 개 종목인 KPX 생명과학, 우리바이오, 그리고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정도가 있습니다. 전부 다 엮여 있는 상태인데 직접적인 백신 생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엮여 있는 종목들은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개씩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볼 텐데 우선 단순히 이런 백신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여태까지 뭐 갭상승 10%, 20% 뜬 다음에 음봉 나오기 바빴습니다. 예시를 들만한 게 파미셀인데 항상 좋은 뉴스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갭상승 나왔다가 무너지고 제자리 돌아가고, 근데 지금은 해외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단체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 소문난 패턴과는 조금 더 다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제일약품이라는 종목이 관련주인데 대장주입니다.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 4만원에서 8만원까지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2배가 올랐으며 여기서 더 오른다 쳤을 때 뭐 이미 밑에서 보유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불리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2배 오른 상태에서 갭상승까지 크게 나온다면 이거는 불리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도 마찬가지. 손을 못 댈 것 같고 상한가 간 두 개 종목을 보면은 KPX 생명과학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이 14,400원입니다. 상한가에서 마감한 상태인데 현재 역사적 신고가 상태입니다. 이것도 제일약품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 상태에 단기간에 좀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10월 19일 저점이 6,700원이었는데 현재 3배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관련주로 일단 엮여 있어서 계속 보긴 보겠지만 아무리 신고가라고 하지만 단기간에 배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잠잠해질 때 그때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뭐 접근을 할 생각은 있지만 일단 관련주를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차트가 예쁘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런 관련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때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상태,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 있는 상태, 단순히 차트만 보더라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근무한 경험으로 관련주로 엮여 있긴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가가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거론될 때마다 반응이 오게 된다면 그거는 관련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오지 않는다면
그 종목을 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 주식이라는 게 반응이 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봉 차트가 굉장히 예쁜 상태이며 250일 최고가 상태입니다. 그나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배로 오른 것들보다는 이 우리 바이오가 조금 더 수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주들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는 것보다 이 관련주들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관련주들이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화이자 관련주를 아무것도 들고 있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 하면은 물론 이것들 무조건 시초가에 들어갈 생각은 아니지만 만약에 시초가 출발한 다음에 적당히 눌리고 시초가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호가창을 보고서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출발하고 나서 좀 심할 정도로 눌린다 싶으면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니구나라 생각하고서 포기할 것 같습니다. 밀린다 하더라도 시초가 대비 한 1%에서 4%까지 뭐 한 7% 이상 밀리게 된다면 변동성이 괴팍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니라면 그냥 포기한 게 맞습니다. 그런 거 잘못 물렸다가 내가 매수하자마자 순식간에 뭐 마이너스 5%가 아무렇지 않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한 상황에서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도 있는데 둘 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수가 강한 상태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종목과 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친해서 매매할 때마다 수익을 안겨주고 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다면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텐데 저는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셀트리온은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좀 셀트리온 치고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단순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가 공략이 조금 더 쉬운 상태라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바이오랑 또 친하기 때문에 장중에 호가창만 보더라도 뭐 오늘은 보합일 거다, 오늘은 음봉일 거다, 오늘은 양봉이 좀 나오겠구나 대충이라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호가창 보면서 그냥 출발한 가격만 보고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이 그 다음에도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상승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번만 올라다가 무너지는 상승인지 그런 것들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관련주 중에서 많은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그나마 우리바이오랑 삼성바이오 정도가 있는데 맨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관련주들 전부 다 분류해 놓고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나무를 보는 것보다 숲부터 본 다음에 이제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뭐 전체적으로 시초가 위에서 움직인다 싶으면 좀 공략하기 쉬운 것들, 변동성 만들기 쉬운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음봉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싶으면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주가 아닌 다른 종목을 매매할 생각도 하시겠지만 어차피 대장주 무너지면 다른 종목도 무너집니다. 오를 때는 쥐똥만큼 오르다가 대장주 무너지게 된다면 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아닌 것은 그리고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후발주는 나중에 새롭게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하는 종목은 첫 상승 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2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 14만원 정도, 저점에서 2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황금선에서 계산을 해본다면 황금선에서는 지금 10% 상태입니다. 10월 29일 이때 10%가 오를 때는 이 무너진 차트에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먹었습니다. 그런 과감함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없다 생각하고 황금선부터 계산해 본다면 1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게 셀트리온과 좀 비교를 하자면 셀트리온은 최근 이틀 동안도 올랐는데 삼성바이오는 최근 이틀 동안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9일 시장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가 양매도 수급이 나왔기 때문인데 어차피 지금 기간 하루 매도 나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반응이 나오고 나서 상승을 유지해주고 그날 기간의 수급이 이때처럼 적극적으로 들어왔다면 이거는 단순 하루 상승이 아니라 그 뒤에도 꾸준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상승이 나왔는데 기간의 매도가 그리고 외국인 매도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상승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지금 봐야 될 것은 수급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하루 플러스가 찍혔을 때 이게 단순 일시적 상승이냐 아니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꾸준한 상승이냐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주봉이랑 월봉 차트 보시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지독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직 전체적으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월봉상 황금선 근처까지도 안 갔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할 수가 없으며 게다가 고점까지 거리도 그렇게 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수급만 제대로 들어와서 그 수급이 쌓이게 된다면 차트만 봤을 때 녹십자처럼 이런 차트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바이오랑 삼성바이오 쪽에 집중할 생각은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다 싶을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뒤에도 먹을 자리는 생기기 때문에 10일 화요일 시장에서 지키는 수급을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급에 따라서 스윙 투자도 가능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으며 혹시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외국인의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5만 주, 한 3만 주 이상 그런 대량 매도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아니라면 상관없을 것 같으며 이 삼성바이오의 수급에 따라서 또 스윙 투자도 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해외 증시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누구나 아는 정보입니다. 지금 소문난 잔치이기 때문에 소문난 잔치는 항상 조심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하고 나서도 그 자리가 단단한지를 확인하고서 접근 계획을 세우셔야지 신규 진입자로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